선생님 예전에 그 카트라이더 같은 걸로 막 PC방에서 게임 붐일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인가라고 하는 그 RPG 게임, 뭔 게임이지? 그 슈팅 게임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없나 모르겠어. 근데 이 컴퓨터 게임이 이런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나 커서 가지고 하잖아. 근데 그 내가 이제 스나이퍼면은 이렇게 벽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벽을 빼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격을 해야 되는데 빼꼼을 뭘로 하겠어? 커서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커서를 오른쪽 하면 탁탁탁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가 이렇게 걔 움직이는 거에 손보다 내가 가는 거야. 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입해서 게임을 만든 거지만 잘 만든 거지 그게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었으면 너무 몰입하게 만들어서 문제긴 한데요. 자, 여기 몰입해 봅시다. 두 개의 경로를 볼 때 저 경로의 최단거리 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 전궤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전궤도. 자, 그러면 임의의 전궤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4, 3, 2라고 할게요. 4, 3, 2. 자, 그러면 요 점을 P점을 거쳐서 오는 애는 얘가 이렇게 펼쳐서 위로 올라갔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전궤도에서 A에서 B를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예상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뭐지? 여기가 3이고 2구나. 자,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의 요 길이가 된 거야. 그럼 루트 16 더하기 25. 자, 그러면 요 오른쪽 Q를 오는 최단거리는 얘를 오른쪽 위를 이렇게 전궤도로 폈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갖다 붙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자, 요게 4. 그다음 여기가 2죠? 여기가 3. 그래서 루트 여기가 36 더하기 9가 돼서 루트 4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단거리는 여기로 오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 다음에 A에서 P를 거쳐 B를 갈 때 그 최단거리가 얼마니? 그럼 이거 하나만 이제 구하거나 요렇게 갔을 때 최단거리가 얼마니? 요거 하나만 구하는 건데 최단거리를 내가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전궤도. 전궤도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옵니다. P가 지금 옆면에서 여기 면을 거치고 위나 앞면을 거쳐서 일로 와야 되는 거야. 거쳐야 되는 게 그러면 두 가지의 방향이 보여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야. 윗면을 거쳐 온다. 첫 번째 경로는. 두 번째는 앞면을 거쳐 온다.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가면 밑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밑으로 가는 경로는 이게 세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루트 이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밑면을 가서 오면 어차피 이 검은색이랑 경로가 길이가 같아요. 저 뒷면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지금 이 떨어진 간격을 정확히 대칭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아요. 만약에 거기까지 났으면 진짜 극악입니다. 극악. 경로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극악이에요. 지금 극악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게 수능 킬러 문항이에요. 그런 게.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수능 30번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똑같아요. 모든 문제에 접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럼 내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얘가 문제가 막 바뀌어도 그걸 풀겠다. 이런 식의 대비야 우리는. 그럼 뭘 그려야 돼요? 전궤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1번의 전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옆면을 양쪽으로 펼치면 되죠. 그죠? 그럼 옆면을 양쪽으로 펼치면 여기가 윗면이 있고요. 자, 옆면이 이렇게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 이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겠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D, A, B, C. 자, 옆에 펼쳐서 여기가 E가 되고요. 여기가 H가 되고요. 여기는 G, 여기는 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대각선을 그려야 돼요. 점선이 대각선. D와 E를 연결한 그 위에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C하고 F를 연결한 자, 이 위에 루트 2만큼 떨어진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리는 최단거리 선분은 P에서 Q까지 자,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전개도에서.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자, 여기서 이제 뭐 요 정도. 자, 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추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자, 요 직각삼각형 루트 2인 걸 이용하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여기도 자, 여기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3인데 1 빠지니까 여기가 2가 되죠. 됩니까?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가 1이니까 3이죠. 여기가 A예요. 자, 그러면 이 최단거리 2 루트 34가 되기 위한 A 값이 얼마냐? 자, 빗변 제곱. 높이 제곱. 더하기 밑변.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이 하나의 후보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려서 식 두 개를 그냥 비교를 할게요. 요식 하나 킵해 놓고요. 자, 파란색인 최단거리 선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옆으로 펼쳐지죠. 얘도 옆으로 펼쳐지죠. 어이? 옆으로네? 아, 최단거리가 하나 더 있네요. 야, 이게 더 있네. 이게 더 있네요. 빨강색이 윗면과 앞면을 다 타고 오는 게 있네요. 응? 옆, 위, 앞, 옆. 보일까요? 자, 그러면 빨강색이 옆면에서 타고 들어와요. 그 다음 앞면을 타고 가요. 그 다음 옆면으로 가요. 요게 또 하나의 최단거리 선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는 3이고요. 여기가 1이었죠.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여기가 6. A 플러스 2의 제곱은 빗변 제곱 4 곱하기 34 빼기 36. 요걸 만족하는 게 또 하나 나와요. 다음은 앞에 파랑색을 그림을 그려보면 파랑색은 왠지 지금 아까 선생님이 빨간 걸 두 번째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경로가 3개 나올 리가 없는데 옆에 펼치면 지금 검은색이랑 지금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4루트 2, 4루트 2니까 파란색의 경로는 요 앞쪽을 타고 오면 자, 요렇게 옆면을 만들 건데 지금 윗면이나 앞면이 합동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경로는 선생님이 처음에 안 그리는 게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와도 똑같다. 그래서 경로는 요 검은색과 빨간색 두 개를 보고 우리가 최단거리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식 두 개 나온 거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A 중에 작은 A를 찾아라 이런 소리예요. 이걸 만족하는 A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와 있는 것 중에. 힘들다.
뒤에 풀이 생략해도 될까요? 이 정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니까 아마 지금 식에서는 빨간 거에서 나올 것 같아요. 답이. 하나는 A는 8이 나오고요.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니까 하나는 뭐 루트 어쩌고저쩌고 나오네. 그래서 A는 8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 11번. 우와 넘어갔다. 이제 11번. 지금 이제 극악 난이도들은 좀 지나가고 있어요. 조금 날 거예요. 자, 다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래요. 얘들아, 건널비가 어딘지를 이해하면 돼요. 지금 이제 그림이 약간 지금 반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겉면뿐만 아니라 안에를 파버렸으니까 안쪽으로도 면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곡면이 하나 더 있죠. 곡면인 옆면. 그건 바로 누구예요? 원기둥의 건널비죠. 원기둥의 옆면 넓이. 자, 그러면 전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생긴 거냐? 자, 멀쩡한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옆면 4개. 그 다음 안에가 파져 있는 요런 넓이가 2개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 원기둥의 옆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전체 건널비의 구조가. 자, 그러면 얘는 4a제곱이 되고요. 얘는 얼마야? a제곱 빼기 b제곱 파이. 다음 얘는 지름 2b 파이 곱하기 a 2ab 파이.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더해서 216 더하기 16 파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식인 겁니다. 식은 지금 하나고 문자가 2개지만 파이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분리하면 식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a, b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6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파이 더하기 2ab 파이. 나왔죠? 그러면 6a제곱이 216이니까 a는 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6의 세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a가 6이니까 대입하면 요 식이 12b 빼기 2b제곱은 16입니다를 풀면 b에 관한 방정식으로 b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얘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a의 2배. 2b가 6보다 작아야 되니까 b가 3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 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12번. 자,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정사각형 넓이를 찾으래요. 자, 이런 도형 문제는요, 교육청 기출이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된 거니까 그림만 먼저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고 그러려면 뭘 표현해야 되는가. 문제 읽어보면 뻔해요. 여기 지금 도형 넓이에 대한 거 표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직사각형 요 넓이가 정사각형 전체 요 넓이의 4분의 1이구나의 식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넓이는 바로 나오죠. b제곱이에요. b제곱의 4분의 1이 사각형 EBCI가 되도록, 자, 이걸 세팅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EBCI의 넓이 세팅을 A하고 B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BC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BC 길이가 누구랑 같지? AB의 길이랑 같죠. 그러니까 AB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뭔가가 지금 내가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맞아요. 자. 약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기가 A죠. 그러니까, B제곱은 4A일 때, 라는 식을 하나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값을 찾으려면 A하고 B의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 관계식이 어디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죠. 5를 어떻게 쓸 거냐. 그죠? 그럼 5라고 하는 선분은 A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1을 뺀 거랑 B를 더한 게 5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1은 5다. A 더하기 B는 6일 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풀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b를 구해야 되니까 a 대신 6-b를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b제곱은 6-b 이렇게. 자, 그럼 나와 있는 길이로 b 찾을 수 있겠죠? 이런 흐름입니다. 도형을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13번. 이제 우리가 뒤에서 풀 것들을 포함한 아니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네. 자, 아까 직사각형의 닮음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삼각형의 닮음. 닮음 b가 m 대 n이면 넓이 b는 뭐였죠? 제곱의 b였어요. 넓이 b를 알면 제곱근의 비율로 닮은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거.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 1대 루트 2. 30도 60도 직각 삼각형 1대 2대 루트 3. 정삼각형 한 변 길이 a일 때 높이가 뭐예요?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항상 외워야 되는 도형의 기본식들이에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삼각형 AKJ라고 하는 요 직각삼각형과 삼각형 EJI라고 하는 요 직각삼각형 둘이 딱 봐도 닮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닮음이라는 제시가 없어도 얘는 닮음이겠구나. 우리 눈에 보이면 닮음이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 정확하게 직각 얘가 닮음이 되는 걸 찾으려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되고 있고 수직 이등분되고 있고 얘네들이 얘가 직각 이등변이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가 막곡지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각도 같아져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닮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의 2분의 3배 삼각형 EJI 의 2분의 3배가 삼각형 AKJ래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삼각형 AKJ 대 삼각형 EJI는 몇 대 몇? 3대 2라고 하는 넓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넓이 b가 3대 2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닮은 b는 루트 2 대 루트 3인 거예요. 대형변의 길이 b가. 자, 요 정보를 갖고 풀게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면 여기가 루트 3이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길이 비율이. 대형변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K가 누구냐? 한 변 길이가 큰 삼각형은 2고요. 작은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가 2K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K인 거예요. 이게 K. 여기가. 자, 그러면 요 한 변 길이 요게 1인 거죠. 어떻게 봤지? 이 K를 이용해서 여기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몇이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더 쓸까?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3이야 이렇게 썼죠. 루트 2 대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루트 2a니까. 여기가 2k 빼기 2 루트 2a가 되죠. 그러면 요 길이 1대 루트 2죠.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루트 3a에 루트 2배를 하면 저 대각선 길이가 나와요 라고 하는 a하고 k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죠. 1대 루트 2. 요거 대 루트 2배. 자, 그러면 a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저 1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나와야 돼요. 여기 길이.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a니까 여기는 몇이에요? 1대 루트 2니까 2a죠. 그거의 절반, 여기가 a죠. 그죠? 2a의 절반. 그러면 이렇게 둘 더한 게 루트 3 더하기 1a인데 그게 1이에요 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a를 대입하면 k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으로 식을 세우라고 문제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닮은비를 이용해서 닮은비 안에서 도형의 길이를 찾는 이런 걸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해드린 거예요. 자, 닮은비로 이렇게 찾을 수 있음. 14번. 자, 이런 실생활 예제는요. 윗줄, 세 줄 대충 읽고 밑에 나와 있는 공식 째려보고 라지 F가 누구지? 라지 F 집광력 D는 뭐지? 구경 이렇게 다시 밑에서 위에 걸 읽어줘야 돼요. 뭘 말하는지. 자, 그러면 문제의 상황이 보통 한 가지로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F가 얼마고 D가 얼마면 K가 얼마인지 찾아봐. 이게 가장 일반적인 1차원 질문이고요. F하고 D가 다른 두 개의 상황을 주고 걔네들의 관계는 K 값이 몇 배니 이런 식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상황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있는 힌트를 보니까 구경이 40인 망원경 A의 직광 그 다음 X인 망원경 직광력. 자, A하고 B 두 개가 나왔죠. 두 개의 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A. 자, A는 누구를 안 줬어요? 직광력이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FA. 그럼 K 곱하기 여기가 40의 제곱이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에 대한 상황을 보면 직광력 몰라요. 그 다음 구경이 X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힌트가 뭐냐? A의 직광력, 우리가 지금 FA라고 쓴 게 B의 직광력, FB라고 하는 녀석의 2배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대입을 해도 되고요. 보통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좌우변을 나누기를 해주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K가 상쇄가, 소거가 되죠. 좌우변을 나눠주는 거예요. 곱하기가 된 식은 좌우변을 나누고요. 더하기가 된 식은 위아래를 뺍니다. 그러면 위하고 아래를 나눠주면 FB분의 FA는 X제곱분의 40의 제곱인 식이 되고요. 이 관계식이 여기 있잖아. FA는 FB의 2배다. 그러면 FB분의 FA는 여기를 2로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2 이렇게. 이 식만 만들면 그 뒤에 풀이는 웬만하면 다 쉬워요. X는 루트 8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루트인가? 자, 예제.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 예제는 식을 가지고 두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고 그걸 연립방정식 이렇게 푸는 건데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나누기를 하는 게 최적화된 풀입니다. 이게. 우! 15, 16, 17이 있는데요. 다 할 수 있겠지? 뭐 이걸 그냥 후딱딱 선생님이 그냥 풀이만 하고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요. 자, 일단 거속시 문제가 나왔죠. 경험상 학생들 거속시 시험 문제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나중에 하자. 16번 무슨 문제예요? 나중에 하자. 자, 17번 먼저 봅니다. 17번. 자, 일단 문제의 상황 다 충분히 읽고 왔을 거라는 가정하에 선생님 떠드는 거예요. 못 풀었어도 충분히 해석은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딱 얘가 지름과 길이가 같은 어떤 직육면체 통에다 얘가 싹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부피의 원기둥을 추적하래요. 자, 그러면 최대한이니까 우리가 뻔해요. 높이는 15짜리를 넣겠죠. 높이가 최대한 높으면 15니까. 그러면 추적해야 되는 게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러 가는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밑넓이만 보면 되니까 우리는 이 위에서 바라본 밑면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각각 세 면에 접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상에 요게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 길이가 지금 18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도 18이고요. 전체 길이가 25니까 여기가 7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7짜리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그치? 지름 7짜리. 근데 지름 7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쉬운 문제겠죠. 얘가 들어가면.
그러면 지름이 7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지름을 7 써봤자 여기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가서 여기에 7자리를 상상을 해보면 남죠, 여기 공간이.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큰 애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나 여기에 들어맞는 애를 내가 넣으면 더 큰 게 있구나.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내면 이 원하고도 접하고 요 세 면에 동시에 접하는 요런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그림은 많이 봤다. 그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림을 갖고 구해라를 나보고 만들래잖아. 그게 난이도 차이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녀석의 반지름 길이죠. 뭘 이용해야 되냐? 이 녀석의 반지름 길이의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9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접점 길이의 길이는 여기 뭐가 돼요? 전체 25에서 9하고 R을 빼니까 16-R이 되죠. 그리고 원과 원이 접했으니까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돼요. 자, 요거는 반지름의 합이죠. 자, 뭐 만들면 돼요,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니까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16-R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9-R이 되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만들기는 우리가 시험 때 많이 봤을 그 모양이에요. 이제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풀면 R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원이 어디 있을까? 그걸 떠올리는 게 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키였다. 그래서 도형은 많이 그려보고 상상하고 막 이래야 돼요. 도형 파트가. 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다시 와야 되네. 자, 15번이에요. 자, 일단 문제가 길어서 잘 읽었나 모르겠어요. 문제를 요약해보면 얘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뭐하러 뒤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뒤로 간대. 얘네가 앞으로 가도 되고 기어가도 되고 막 뛰어가도 되는데 하필이면 뒤로 간대. 아무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먼저 출발했어요. 6분 먼저 출발했어요. 갑이. 그럼 6분 후에 을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둘이 A점에서 만났어요. A점에서 만났어. 여기서 만난 다음에 한 명은 B로 가고 한 명은 C로 갔어요. X제곱. 여기 거리가 X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 거리가 10X래요. 일로 간 게 누구냐 하면 갑이에요. 을은 C를 향해 갔대요. 그럼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을이 10분을 더 걸었대요. 여기가. 이게 요약한 정보예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해석해 봅시다. 시간에 대한 거리예요. 그죠? 거속시 마우스. 여기 뭐야? 거속시. 시간과 거리가 나왔어요. 시간과 거리. 그럼 뭘 이용? 이거 속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력. 누구의 속력? 6분 동안 처음 움직인 갑의 속력. 갑이 6분 동안 60을 간 거야. 그럼 갑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시간분의 거리. 분당 10이죠. 미터인지 아니 미터인가? 미터. 그러면 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을의 속력이 나와야 돼요, 일단. 을의 속력의 단서는 A에서 만났어. 그럼 을의 속력을 편의상 지금 뭐 안 써 있냐? X, Y, K라고 하자. 그러면 항상 비교가 되는 애들이 이동한 거리가 같든지 시간이 같든지 속력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뭔가가 같아. A에서 만났으면 갑과 을이 뭐가 같지? 거리가 같은 거야.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 그 이동 거리가 같아갖고 만났잖아. 거리 차이가 0이 됐잖아.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를 그냥 L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러면 갑은 몇 분 움직였어요? 36분을 움직였죠? 을은 몇 분 움직였어요? 30분을 움직였죠? 6분 늦게 갔잖아. 그러니까 얘가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속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야? 12라고 하는 속력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력 하나 찾기도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또 식을 만들어야 돼. 아, 진짜. 너네 초등학교 때 최상위 수학 같은 거 풀어봤니? 선생님이 애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서 아빠 이거 알려줘요. 야, 선생님이 최상위 수학 책을 보고 난이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진짜 깜짝 놀래. 이런 게 나와 진짜로.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쳤어요. 그런 책을 왜 시켜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야 이거 하다가 너 스트레스 받아. 원래 이러는 건데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이랬어 진짜 실제로. 와. 더 대단한. 선생님이 진짜 깜짝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인데 몇 학년? 우리 꼬맹이 4학년 무슨 또 만점왕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 거기에서 야 1부터 세모까지 더한 합이 얼마냐 이런 걸 막 보내요. 그 고2 때 나오는 공식이거든. 한두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게 한 회당 하나씩 나와. 미친 줄 알았어요. 그 설명하다가. 그걸 설명하느라고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공식의 원리를 떠들어 줬는데 회개감이 듭니다 이제. 책들이 너무 뭐랄까 심화 공부를 시켜주는 건 좋은데 선을 넘었어. 선을 너무 심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싫어하지 어려서부터. 그런 걸 풀라고 하니까 진짜 안타깝네.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떠들면서 조심스러워요. 이런 거 몰라도 돼. 내신 시험으로 몰라도 돼. 선을 그어주는 거야 이거. 그냥 들어 이런 게 있구나. 자, 마저 가볼게요. 딱 이걸 구하는 방법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은 필요한 거야. 거속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항상 셋 중에 하나가 같은 걸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더라도 속력과 시간이 달라 주로 거리가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여기를 간 시간과 여기를 간 시간에 대한 단서, 거리, 시간, 속력을 써야 돼요. 그러면 갑이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돼요? 갑은 x제곱을 갔어요. 을이 이동한 거리는 10x를 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시간 차이가 나왔죠. 시간 차가 10분이래요. 얘가 10분 더 갔대잖아. 그러면 갑이 간 시간이 얼마예요? 속력분의 거리 10분의 x제곱이에요. 얘가 간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12분의 10x예요. 그럼 얘가 누가 더 많이 갔어? 을이 10분을 더 갔지. 그치? 그럼 얘네가 같아지려면 을의 시간에서 10분을 빼면 되죠. 어디?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자, 여기가 플러스 을이 10분 먼저. 을이 10분을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단서의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조건. 아까 거리가 같은 걸로 속력을 추적하고 시간에 대한 단서로 시간의 식을 쓴다. 그럼 이걸 푸는 건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요게 요 녀석의 문제예요. 야, 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자, 16번.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면은 뭐가 단서가 될까요? 둘이 이동한 무엇이 같아요? 시간이 같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잖아. 시간이 같은 거야. 그 다음 거리의 단서는 뭘까요? 동시에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났으면 그 거리의 합이 트랙의 한 바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면, 자, 편의상 갑이 왼쪽으로 뛰고 을이 오른쪽으로 뛴다고 합시다. 자, 서로 반대방으로 출발해서 갑이 출발 후 160m를 달리고 난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그 다음 을이 도착 지점 50m 남겼을 때 두 번째로 만났다. 누가 빨라 지금? 누가 빨라? 갑이 빠르죠, 문제에서. 처음 만나고 을이 다 도착도 못했는데 또 만났대잖아. 을은 한 바퀴를 다 못 돌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와서 160m를 달렸을 때 을이 여기 와서 1차로 만났어요. 그런 다음 을이 더 뛰어가서
50m를 남겼을 때 갑이 더 뛰어와서 여기서 2차로 만났어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상황이. 자, 그러면 역시 갑과 을에 대한 속력, 거리,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쭉쭉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의 속력, 을의 속력.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V12 해설제. 자, 그러면 갑이 몇 미터를 갔어요? 160m를 갔죠, 첫 번째. 그럼 을은 얼마나 갈게? A-160m를 갔죠. 전체 트랙의 길이가 A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간 시간은 뭐야? V1 곱하기 160. 아, 틀렸다. 시간. V1분의 160은 V2분의 A-160인 식이 하나 나와요. 자, 2차 상황을 봅니다. 2차. 2차에서는 을이 A에서 50m를 못 갔어요. 을의 이동 거리입니다. 을의 이동 거리. 그럼 갑은 얼마를 갔을까요? A에서 50m를 더 갔죠. 두 번째 만날 땐. 한 바퀴 돌고 갔죠. 속력은 같죠. 이동 시간이 또 뭐야? V1분의 A 더하기 150은 V2분의 A 빼기 50과 같다.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문자는 V1, V2, A 세 개죠? 세 개인데 여기에 밑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V1분의 A 더하기 150은 V2분의 A 빼기 50과 같다. 자, 이렇게 만들고 둘을 연립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좀 간단한 식이 나올까요? 좌우변을 변변 나눠버리면 V1, V2, V2가 약분이 돼버려요. 번분수로. 그러면 좌변을 나눈 식은 A 더하기 150분의 160이 되고 우변 A 빼기 50분의 A 마이너스 160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X자 곱하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죠? 그걸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저 식 유도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았으나 다시 정리하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첫 번째 단서를 찾는 것까지는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익혀 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심화 문제를 못 풀겠어요. 심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수준의 심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중학교 때에 100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푼 심화 문제의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의 100점과 비교하면 한 80점 수준밖에 안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그럼 나머지가 되게 많이 남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낮아져요. 전체가 동반하락을 해요. 전체가. 처음에 90점, 100점에 있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 안에서. 여전히 100점 맞는 친구도 있겠죠. 모의고사 100점 거의 없어요. 모의고사 100점.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 주위에는 100점은 없다고 보면 돼. 어쩌다가 모의고사 100점 맞는 친구가 있다. 와, 너 천재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92점 요 싸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의 단추는 첫 걸음은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기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자꾸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고하셨어요.